안녕하십니까. 대마기행 최주봉입니다. 자, 이 3월은 우리에게는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달이죠. 일제 강점기, 자주 독립을 선언하고 평화의 시위를 펼쳤던 독립운동 3.1 운동이 있는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마기행 길은 독립운동의 성지라고 불리는 대구를 찾았습니다. 자유와 독립을 성취하기 위해서 만세를 불렀고 태극기를 휘날리게 했던 역사의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제 강점기 자주 독립을 위해 누군가는 태극기를 휘날리며 거리로 나섰고 누군가는 독립선언서를 등사했던 긴박했던 순간들. 시공간은 다르지만 그날의 의지와 열정만큼은 그대로 머물러 있는 독립운동지. 대한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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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하면 애국심이 저절로 장착되는 역사 위를 걷는 여행. 대구에 있는 독립운동지를 찾아갑니다. 유유히 흐르는 금호강 곁으로 다양한 역사적 공간을 품고 있는 망우당 공원이 있습니다. 독립운동과 관련된 장소도 그곳에 있지요. 우뚝 솟은 항일운동 기념탑 뒤편에 위치한 이곳에는 의미심장한 이름들이 새겨져 있는데요. 저마다 태극기 하나씩을 품고 있습니다. 와, 이렇게 둘러보니까요, 여기 많은 분들이 여기 적혀 있는데 아마 이분들이 다 독립운동에 관련된 그런 분들인 모양이에요. 저 높은 탑 좀 보세요. 와, 저기 우리 독립운동의 탑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탑이고, 또 요 뒤에 보니까 여기 뒤에 무슨 촬영소 같은데 그쪽으로 한번 옮겨볼까요? 어떤 곳인지 한번 궁금해서 한번 제가 찾아가 보겠습니다. 숙연해지는 마음을 뒤로 하고 바로 옆에 위치한 옛 건물로 걸음을 옮깁니다. 영화 세트장이 아니라 조양회관이라고 쓰여있네요. 일제강점기에 우리 자본과 기술로 지어진 건물이라는데 대구의 독립운동을 설명하고 민족 정기가 무엇인지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기념탑을 둘러보고 거기에 쭉 적혀있는 많은 사람들의 명단을 봤어요. 그 명단이 아마 그 독립운동하고 관련된 분들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름은 명각대입니다. 명각대. 명각대인데요. 1895년부터 1945년까지 독립운동을 하신 대구 경북 독립유공자의 1876명이 이름으로 음각으로 새겨진 명각대입니다. 꽤 많은 분이 독립운동에 참여하셨군요. 한두 분이 아니네. 그 외에도 많을 거 아니에요? 예, 특히 대구 경북 쪽에 그 일제 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독립운동의 성지라고 불린다고 말을 들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예, 대구 경북은 무장투쟁을 통하여 독립을 이루려고 했던 항일 독립운동의 대표적인 단체가 대한강북회입니다. 대한강북회가 달성공원 앞에 1915년도에 결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지라고 불리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조양회관도 원래는 달성공원 앞에 있던 것을 옮겨온 것이라는데요. 아침 해가 떠오르는 곳으로 조선의 빛이 되라는 뜻을 띠고 있습니다. 1922년 독립운동가인 서상일 선생이 지역의 민족 지도자들과 함께 국권 회복과 민중 계몽 활동을 위해 설립한 교육기관이라고 합니다. 와, 이건 독립선언서의 원본인 모양입니다. 그죠? 예, 원본 맞습니다. 오동근자의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자로서 세계 만방에 고하여 인류 평등의 대의를 극명하며 자로서 차선만대에 고하여 민족 자존의 정권을 영위케 하노라.
3.1 독립선언서를 직접 읽어보시니까 느낌이 어떻습니까? 저는 뭐 이 당시에 태어난 사람도 아니라서 그냥 뭐 먹먹하죠. 뭐 이렇게 우리 저 선조들이 이런 일을 하셨고 이런 일에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셨구나. 이 육사를 비롯해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오갔을 가파른 나무 계단. 조심해서 올라오십시오. 예, 이게 계단이 좁은데. 계단이 참 오래됐네요. 예, 오래됐습니다. 계단. 당시 대중 강연을 위해 설계된 2층 강당입니다. 올라올 때 그 계단 100년이 넘었을 것 같아요. 그 계단은 옛날 그 계단 그대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조양회관은 1922년도에 건립된 건물로서 그 당시에 상해 임시정부의 내부 구조하고 거의 비슷한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이 건물은 1922년도 건물 준공이 되었지만 84년도에 지금의 장소로 이전하면서 원형 그대로 복원이 된 건물입니다. 그랬습니까? 벽돌 한 장 한 장가 창문 한 틀 한 틀이 그대로 복원이 됐다. 그러니까 원형 보존이군요. 예, 원형 보존입니다. 네. 그래서 2002년도 2월 28일 날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지만은 사실 조양회관은 순환의 역사도 가지고 있어요. 1940년대 일제의 말살 정책으로 일본 군대가 주둔하며 보급부대로 쓰이기도 했다고 하는데 당시 애국지사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사진을 보며 안타깝고 가슴 아팠던 기억을 나누어 봅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네요. 저는 오늘 이렇게 쭉 한번 조양회관을 둘러서 보니까 뭐 3.1운동, 뭐 독립운동, 학생운동 각자 형식은 다르지만은 독립이라는 한 단어 아래 경북, 대구의 출신들이 이렇게 많다는 걸 좀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독립운동의 성지라고 하는 이유도 있구나. 내가 그런 얘기 느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구에는요 거국적인 독립운동이었던 3.1 만세운동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도 많습니다. 귀를 기울여 보세요. 대한독립 만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으세요? 안녕하세요. 네, 스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네. 저를 오늘 또 도와주실 분이구나. 네, 그렇습니다. 이게 좀 힘드네요, 이게 계단이 몇 계단이에요? 네, 90계단입니다. 90계단이에요? 네, 이게 무슨 길입니까? 예, 이게? 일명 3.1 만세 운동길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3.1 만세 운동길. 만세 운동길입니다. 1919년 3월 1일 서울구 탑골공원에서 일어났던 3.1 만세 운동길은요. 예. 대구는 3월 8일 날 만세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날은 서무시장 장날이었고요. 또 토요일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상인들도 아주 많았고 학생들이 같이 합류할 수 있었던 그런 장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 3월 8일 그 만세운동은요, 전부 다 이렇게 학생들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모이게 되는데 그 당시에 개성학교에 그 당시 한 40여 명과 심행학교의 여학생들, 대구 성경학교 학생들 한 20명도,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경북고등학교의 전신이었던 대구고보 학생들, 전교생이 한 240명 정도가 되는데요. 200명이 뭐 이렇게 참가를 해서 서문밖에서 거기에서 군중들이 한 1000명 정도가 이렇게 모여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찰을 피해서 이 가파른 이 언덕길을 직결적으로 가기 위해서 학생들이 이 길을 이용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3.1 만세 운동길. 만세 운동길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3.1 만세 네. 운동길. 독립을 향한 결연한 의지가 가득 채워졌던 90계단에는 당시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이 곳곳을 채우고 있습니다. 남학생들은 장사꾼으로 변장을 하고 여학생들은 냇가에 빨래를 하러 가는 것처럼 변장을 했다지요. 당시의 긴박감이 그대로 남아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요 위에 보게 되면 여기 건물들의 모습이 보이게 되죠. 여기 작은 모습이. 그렇죠. 여기 지금 여기 좀 청당 언덕이라고 부르고 있는 바로 여기입니다. 당시에 여기는 이제 선교사들이 집들을 짓고 살았고요. 지금 현재 세 곳의 선교사 주택들이 요 위에 이제 남아 있습니다.
청라언덕의 이 길은 지금은 근대문화 골목 투어로 많은 여행객이 찾는 장소가 되었지만 예전에는 숨겨진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 가파른 길을 오르며 내리면서 일본 군사를 피해서 직결지로 향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게 나무가 이렇게 많이 우거져 있지 않습니까? 예, 당시에도 이 나무가 많이 우거져 있었습니다. 개성학교가 이 길 건너에 있었기 때문에 개성학교 학생들과 또 옆에 있는 그 신명학교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난 뒤에 집에 가는 척 하다가 이 길을 나무가 많이 있는 이 솔밭길을 택해서 이 길로 내려가 가지고요. 당시에 서문박 시장 대구장 으로 그쪽으로 직결지를 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일본 선사들이 좀 피해갈 수 있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그렇게 머리를 썼네. 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다니면서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장이 됐으면 참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막 지금도 그렇게 관광 코스로 코스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여기로 내려가게 되면은 바닥에 보면은 노란 동판이 있어요. 네. 예, 거기에 보면 3월 8일 날 만세운동 행진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세운동 행진로. 네, 행진로. 그 당시 그날의 감격을 한번 좀 더 우리가 알려주기 위해서 시민들이 3일절만 되면은요 학생들이나 그 시민들에게 이 거리를 함께 걷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3일절의 제인 행사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그럼 저 밑에서 봤던 개성학교 한번 구경하고 싶은데. 네, 그 당시에 그 개성학교 길 건너 가시게 되면요, 그날의 그 개성학교의 선배 학생들의 독립운동과 관련된 흔적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네.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그 시절 학생들의 의지와 투혼이 이어지는 길을 되짚어 가다 보면은 그들의 본거지가 나타납니다. 바로 학교입니다. 이곳은 지금도 개성중학교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하네요. 학교가 아주 고풍스럽고 뭔가 좀 역사와 전통이 있는 학교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독립운동가의 후배들이 네, 그렇습니다. 역사의 유적지에서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굉장히 지금 학생들도 당시 선배 학생들의 거기서 민족 정신이나 그런 독립 정신을 이어가지고 공부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긍심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와, 역사 깊은 곳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뒤에 보시고 보니 이 건물이 이제 바로 여기 이제 핸더슨관이거든요. 핸더슨 그러니까 외국부 네, 선교사. 그렇습니다. 예, 당시 이게 북동네 선교사 중에 한 분이 그 핸더슨이 제5대 그 교장이었을 시절에 교장 선생님. 네, 5대 교장이셨습니다. 1931년에 이 건물이 들어서게 되거든요. 당시에 이 건물은 당시에 일본의 목수를 하든지 그다음 중국식 조적공들, 벽돌 기술자를 데려와 가지고 이 건물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모형에 보시게 되면요,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좀 전형적인 외국풍의 건물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왕관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두 두 개의 왕관, 예. 면류관이라고 그러는데. 면류관. 예. 보통 우리 성 위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여철의 모습, 예. 그래서 여장 모습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 건물은 지금 현재 개성학교 본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입니다. 이 역사적인 건물 말고 또 다른 38 만세 운동하고 관계된 건물이 또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잘 보셨습니다. 예. 그 건물이 바로 여기에 앞쪽에 여기 있는데요. 앞에 아마 친구가 학생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좋죠. 네, 좋습니다. 가보시죠. 3.1 만세운동으로 형을 받은 사람 77명 중에 개성학교 교사와 재학생이 44명이었을 만큼 개성학교는 대구 만세운동의 진원지이자 도화선 역할을 담당한 곳이지요. 역사적 현장에서 공부 중인 우리 후배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학생이 오늘 우리를 도와줄 학생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그런 것 네. 같습니다. 이서연 학생. 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 개성학교 학생인데 이 독립운동가의 후배라는 거 알고 있죠? 네, 그렇죠. 잘 알고 있죠. 남다를 것 같아요. 네. 느끼는 저희 지금 여기 서 있는 장소가 독립운동이 일어났던 훌륭한 장소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그 자리에서 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밥을 먹고 그런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자랑스럽기도 하고 네. 저희 학교에서 그런 독립운동이 일어났으니까 저희 학교 학생들도 그 역사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궁금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조금 더 많이 공부하고 싶어하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아주 역사를 꿰뚫고 있는 것 같아요. 영남 최초 서양식 교사 건물인 아담스관. 자, 뭔가 다른 점을 찾아보시지요. 벽돌 색깔이 좀 다르지요? 친일파에 의해 철거된 대구 읍성의 성돌 일부를 학교 건물을 짓는 데 활용했답니다. 지하로 내려가면 더욱 놀라운 공간이 펼쳐집니다. 학교에 숨겨진 공간인 지하실. 이곳에서 누군가 남몰래 무언가를 등사한 현장이 포착됐습니다. 태극기도 펼쳐져 있는 것이 독립운동의 현장을 제대로 찾아온 듯합니다. 저는 이 계단 내려오면서요. 이게 가파르잖아요. 무슨 고문시대에 끌려오는 그런 느낌. 굉장히 좀 엄선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가 어떤 장소예요? 네, 여기가 독립선언서를 비밀리에 등사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3월 8일 날 만세 운동이 일어났을 때 하루 전에 3월 7일 날 개성학교 교감 출신이었던 그 김영석 그리고 또 그 직원들 학생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여기서 비밀리에 여기서 독립선언서를 200부 정도의 등사를 했는데요. 나중에 등사된 이것을 그 당시 경북 지방으로 모두 이렇게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등사기로 독립선언서를 밀어가지고 각처에 우리 독립운동가들한테 배부했군요. 야, 이게 등사기로 밀은 건데 옛날에는 뭐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등사로 써가지고 밀어서 저렇게 이 학생도 어때요? 이런 등사기로 우리 선배들이 여기서 이렇게 독립선언서를 만들었는데 느낌이 다르지 않아요? 나라를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만 가지고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거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그런 점에서도 되게 멋지고 본받고 싶은 느낌이 듭니다. 이 생사의 갈림길이거든. 내 죽느냐 사느냐. 나가다 이거 걸리면 그냥 감옥에 가야 되잖아요. 그런 찰나의 순간인데도 밤새 가면서 등사해서만 독립운동 모든 분들한테 하나씩의 독립선언서를 제공해 준 거죠. 와, 뭐 자랑스럽겠어요. 앞으로 우리 학생은 또 공부도 공부지만은 나라에 헌신하고 학교에 또 사회에 봉사하면서 살아가는 걸출한 여성이 되어 주실 바랍니다. 네, 훌륭한 학생이 되세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가기 전에 이렇게 또 멋진 곳에 와서 이게 또 의미가 있는 곳 아니에요? 만세삼창 한번 해볼까? 네, 좋습니다. 좀 생뚱맞지만 아무튼 뭐 다 만세삼창 하다가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다 개성학교 선배들이시니까 한번 해보죠. 제가 선창을 할게요. 대한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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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꼭 독립운동 3.1 만세운동에 앞장선 개성인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니까 저도 뜻깊은 의미가 있어요. 독립운동의 길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대구 약전 골목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전국의 한약재들이 모여들었다는 이 골목에서 남다른 건물을 발견했습니다. 대구 경북 독립운동과 교육의 운동산실이라 불린다네요. 이 건물도 한 100년이 넘은 벽돌 건물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아주 그 붉은 벽돌로 만든 그 근대 건축물로 등록문화재로 지정되는 건물이거든요. 문화재로. 1914년에 미국의 선교사였던 블레어라는 선교사가 대구 지역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건물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 건물을 보니까 저 위에가 석가래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건축 양식이 좀 독특하고 네. 동서양의 만남 같기도 하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뭐
그래서 당시 이게 독특한 건물을 지은 이 건대 건축물은요, 붉은 벽돌로 이렇게 만들게 되었고요. 1층과 2층에 보게 되면 그 중간에 돌림기로 해가지고 중간에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것도 창문을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오히려 좀 볼록하게 동그랗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직사각형의 형태를 볼 수가 있고요. 또 지붕 위에 보면은 그 밑에 약간 색깔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네. 여기에 그 당시에 동양과 서양의 이 결합된 그런 건축 양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모여든 장소예요, 여기? 여기는 신간회라고 여기 되어 있거든요. 예. 신간회 대구지 회원들이 주로 여기서 모임을 열었던 장소이고요. 특히 3월 8일 날 만세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대구의 그 독립운동가들이 여기서 모여가지고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여기서 비밀 회담을 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일제강점기 기독교 민족운동의 거점이자 좌우익 세력이 합작하여 결성된 항일 단체인 신간회의 모임 장소이기도 했던 이곳. 당시 진행했던 독립운동의 과정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본 유학생들이 도쿄에서 발표한 28 독립선언서도 만나볼 수 있지요. 28 독립선언서라고 적혀 있는데 저건 김인현 3.1운동 독립선언서하고 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김인현 3월 1일 날 그 만세 운동이 일어나기 한 달 전에 2월 달에 6월 8일 날 당시 일본의 그 심장이라고 얘기하는 그 도쿄에서 당시에 일본이 그 유학 중에 있는 그 학생들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이 선언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 장소가 그 일본에 있는 도쿄에 있는 조선의 그 YMCA 회관에서 이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또 여기 왼쪽에 여기 보시게 되면요, 무원년 독립선언서가 이렇게 있거든요. 무원년. 그러니까 1919년이 아닌 1년 전인 1918년에 이것이 무원년 독립선언서라는 게 보이게 되는데요. 이 무원년 독립선언서는 그 해외에 있는 우리 그 독립운동가들이 그래서 이 해외에 있는 독립가 39분입니다.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완전한 그 자주 독립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이 독립선언서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요. 중국에서 이것이 초안이 만들어지고 발표가 되게 됩니다. 대구 YMCA 역사관이 있는 2층은 1914년 건축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복원했습니다. 그곳에서 교남 YMCA 출신의 독립운동 유공자 17분과 3분의 선교사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또 어떤 공간인데 많이 뵀던 우리의 독립운동가들의 모습이 이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흉상을 그렇습니다. 그죠? 테라코타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조각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네. 여기 그 인물들은 당시 교남 YMC 그 임원들 그리고 또 그 회원들 17분들과 3.1 만세 운동을 주도했던 분들의 테라코타상입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그런 선조들이구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3.1 만세 운동을 할 때 그 중요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장소였고요. 그리고 또 그 신간의 활동이라든지 그런 회원들이 정말 그 민족 운동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가치가 있는 그런 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건물들이 그 헐릴 위기에 있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이를 알았던 대구 시민들과 함께 그리고 또 중구청에서 협업으로 또 이렇게 모금 활동이라든지 가족 캠페인 등 그런 걸 해서 이 건물들이 다시 보존된 그런 계기가 된 것이죠. 대구의 이 독립유적지는 좀 남다른 이야기가 많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가치도 충분하게 있고. 그래서 저는 오늘 한 바퀴 쭉 돌아보고서 물론 가슴이 먹먹한 건 말할 수 없지만은 오래오래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고 후손들에게 널리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구 중심지에 위치한 공원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집니다. 이렇게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것도 독립을 위해 노력했던 우리 선조들 덕분이겠지요. 감사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야, 대구 중심부에 있는 공원인데
고즈넉하니 참 산책하기 좋네요. 이 뒤에 바라보이는 거 저것이 탈구벌 대종이라고 하는데 새해 타종 행사가 열리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또 특별한 독립운동에 관련된 분들과 또 그러한 장소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저기로 걸어가면서 쭉 알아보죠. 공원이 너무너무 고즈넉하니 참 좋은데요. 와. 사실 이 공원은 평범한 공원이 아니에요. 국채 보상운동을 이끌었던 김광재, 서상돈 선생의 흉상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일제의 경제적 침략에 대응하기 위해 온 백성이 나라 빚을 갚겠다고 나섰던 국채 보상운동을 기념하는 공원이자 기념관이 있는 곳입니다. 대구에서 발원된 민중운동이라지요. 제가 들어올 때 입구에서 보니까 네네. 국채보상운동 기념관이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네네. 어떤 곳입니까 여기는? 1907년에 우리나라가 그때 1년 예산과 맞먹는 1,300만 원의 빚을 졌습니다. 나라에서는 갚을 힘이 없었을 때 대구 광문사 회장 김광재, 부회장 서상돈 선생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빚을 갚자고 했던 그런 운동이 바로 국채보상운동인데 바로 여기에 기념관에 그런 게 다 전시되어 있습니다. 네, 나라가 진 빚을 네. 대구 시민들을 비롯해 전국 국민이 함께 동참해달라는 네네, 그런 자발적으로 의미죠? 한 그런 운동이죠. 그렇죠. IMF 때 금모으기 정신이 다 이런 데서 온 게 아니겠습니까? 과거 일본은 대한제국을 발전시키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었지만 실제로는 식민지화를 위한 책략이었죠. 이걸 간파한 대구 시민들이 빚을 갚고자 양반과 평민할 것 없고 희생 노비까지 의연금을 내겠다고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도 같이 동참했다는 말씀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때는 이제 양반이라든가 천민을 할 것 없이 모두 참여했는데 여기에 보시면 안전뱅이 거린입니다. 예. 자기의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 건데 이분은 자기가 동량했는 걸, 구걸했는 걸 국채보상 의연금으로 내놨다. 이렇게 해서 기록물에 남아 있습니다. 한쪽 다리가 없어요. 네네. 그렇게 해서 앉아서 구걸했는 걸 갖다가 나라가 어려울 때 나도 동참하겠다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예. 네. 와, 여기는 또 영수증까지 있네요. 여기에 보면 개개인이 이제 그 의연금을 내면은 예. 다 영수증을 발행해 주었습니다. 야, 그 영수증을 발행해 주는데 일부를 여기에 전시해 놨습니다. 야, 이 장기간 이렇게 보존을 잘하셨어요. 네네. 이때 이제 남자들은 석 달 동안 담배를 끊고 전 국민이 한 달에 20전씩 석 달을 모으면 나라의 빚을 갚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운동이 바로 국채보상운동이고 여기에 기록물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야, 대단한 참 정성과 온 국민이 함께 참여한 운동인데, 그죠? 네, 역사를 만드는 것은 누구나 만들 수 있지만은 이 기록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은 아주 특별하죠. 민중 중심의 국채 보상 운동은 고종 황제도 동참하며 민족적 주권 수호 운동으로 승화가 되었습니다. 국채 보상소가 전국을 넘어 미국, 연해주 등 해외 지역에도 생겼다고 하네요. 여기에 제가 자랑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어요? 네, 맞습니다.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이 1907년에서 10년까지 그 국민들이 스스로 전개한 그런 기록물이잖아요, 그죠? 그게 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2,475점의 기록물이 그대로 국채보상운동 이 기록물이 유네스코에 등재됐습니다. 선생님, 그때 당시에 남자들은 담배를 끊고 나라의 빚 갚기에 동참했다면 그렇죠. 여성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뭐 폐물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예, 폐물을 내어놓던 여성 국채보상운동 했는 장소가 또 있습니다. 딴 데 또 있어요? 네네. 대구에서 진 골목으로 우리 한번 이동을 해볼까요? 진골목. 진 골목입니다.
현대식 건물 뒤쪽으로 살짝 들어가면은 신기하게도 옛 모습을 갖춘 골목들이 나옵니다. 순식간에 시간 여행을 하는 것 같은데요. 국채 보상운동 당시 부인들이 폐물을 모아 나라 빚을 갚는 데 내어놓았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 폐물 좀 가지고 있으면 부자 동네였겠지요. 골목 이름의 의미를 물었는데 재미있는 대답이 돌아왔어요. 대구에 오면 찐 골목을 얘기하던데 찐 골목이 뭐예요? 네, 선생님. 찐이 아니고 지인입니다. 진. 조선시대 대구에서 가장 긴 골목을 대구 사투리로 진골목이라 합니다. 긴 골목을. 여기는 이제 여성 국채 보상 운동을 한 곳이다. 그 여성 국채 보상 운동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때 당시 남자들은 담배를 끊으면서 했지만 여성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 은가락지 은비녀를 다 내놓고 예, 여성 7명이 부인 7명이 이제 남일동 폐물 폐지 부인회를 결성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 동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자 동네였으면 여기 의리의리한 부잣집들이 많이 있었겠어요. 예. 이 일대는 거의 달성 서씨들이 세거지다 이렇게 합니다. 달성 서씨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네네. 저기에 보면 저기 병원 자리 있죠. 소아과. 저 집 같은 경우에는 1937년에 지었는 대구의 민간인 최초 양옥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저 안이 근대 건축 모양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는 이제 47년부터 소아과로 운영되다가 하나의 근대 건축물 자산이라고 지금 민간인이지만 그대로 지금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대구 근대 여행의 중심지이기도 한 이 진골목은 다양한 골목들과 이어져 있어요. 국채 보상운동의 선구자인 서상돈 고택과 민족 시인 이상화 고택이 멀지 않은 곳에 있는데 우리는 이상화 고택을 찾았습니다. 독립운동가이자 시인이었던 이상화 선생의 젊은 시절과 마주합니다. 소탈한 살림살이와 방 안에 앉아 바라보았던 감나무 마당이며 춘향전을 영어로 번역하고 독서에 몰두했던 일상이 어렴풋이 보이네요. 이상화 선생의 태어난 곳이 여긴가요? 아, 생가는 아니고요. 네. 이상화 선생 고택입니다. 고택. 예, 이상화 선생은 1901년에 여기서 가까이에 있는 서문로 2가 11번지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는 말년에 사셨던 집입니다. 1939년에 오셔가지고 43년에 안방에서 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여기서. 예, 빼앗긴들의 봄이 오기 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안타깝죠. 시인은 세상을 떠났지만 시인의 집 마당에는 나라를 생각하며 써내려온 시가 오늘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네요. 선생님, 이 시 잘 아시죠? 알지요.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빼앗긴들은 빼앗긴 조국을 말하며 봄은 조국의 광복을 말하지만은 선생님 한번 낭송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라마 같은 눈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입술을 담은 하늘아 들아. 내 마음에는 내 혼자 온 것 같지 않구나. 네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답하라 말을 해다오. 예, 역시. 오케이? 쉽게 마음속에 와닿는 그런 문구들이에요. 아주 쉬워요 보면은. 예, 이 어렵지 시가 않고. 개벽지에 발표했어요. 개벽지에 발표했는데 빼앗긴 들의 봄으로 이 시 때문에 개벽지가 폐간되게 됩니다. 일본에서 사상적인 시라고. 그래서 그렇지만 이상화 선생은 여기에 굴하지 않고 그래도 자기 주장을 독립운동을 위해서 펼쳤답니다. 예. 이상화 고택은 한국관광 백선에 여러 차례 이름을 올렸는데요. 사실 이 고택은 대구 도심 개발로 사라질 위기에 놓였던 것을 시민들의 소명운동으로 복원하게 됐다고 합니다. 다양한 체험이 있는 근대문화 체험관과 함께 지금은 시민이 자주 찾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아주 이상화 선생이신데 네네. 미남이세요. 네, 대단하시죠. 이분들이 형제가 많죠.
네, 이상화 선생은 사형제가 있었어요. 형은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하셨고 두 번째가 바로 이상화 선생입니다. 시를 쓰면서 일본에 저항한 민족 저항신이라 했잖아요. 세 번째가 바로 이상화 선생 바로 밑에 동생입니다. 이상백 선생이고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를 했으면서 우리나라 종신 IOC 위원까지 했습니다. 와, 그래요? 예, 막내 이상호 선생은 수렵의 대가이면서 사격협회 회장까지 했습니다. 와, 그럼 이 사진은 이거 언제적 사진이에요? 아, 이 사진은요. 이상화 선생이 1937년에 그때 이상정 형이 중국의 장군이었어요. 이상정 형을 만나러 가서 찍었던 그런 사진입니다. 예. 중국에서 네네, 중국에서 찍었는 사진. 멋쟁이세요. 네네. 그 당시에는 이렇게 이 중절모, 이게 낙하오리라고 그러는 건데 중절미가 유행했잖아요. 그럼 큰형이 이상정 장군은 어디 살았어요? 이상정 선생 또한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그래서 이상정 선생 고택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가보시죠. 예, 예. 네네. 독립운동가의 고택들이 이렇게 가까운 곳에 모여 있는 것도 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뭐 이상정 장군의 고택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무슨 뭐 주막집인데 여기. 네, 주막도 맞고 여기가 이상정 장군의 고택입니다. 네. 배고픈 사람에게는 배를 채울 수도 있지만은 역사적인 상식도 키울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럼 이 집에서는 뭐를 팔아요? 여기는 전이랑 막걸리가 맛있고요. 전과 또 막걸리. 생고기도 맛있습니다. 생고기는 돈 없어 못 먹겠고 네네. 막걸리나 한잔하고 네네. 전이나 먹었으면 좋겠다. 가서 앉아서 말씀 나누시죠. 네네. 이거 가고 오시죠. 1920년대에 지은 한옥 골기와 집으로 안채 아래채 대문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시민단체가 매입을 해서 마음과 몸의 허기를 채우는 주막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집에 들어오면은 출출하는 사람한테는 배를 채워준다고 하셨죠. 네네. 그럼 이거 보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 참 맛있어 보이죠? 예. 예. 고추전을 한번 맛보고 싶다. 저는 이걸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따뜻한 전 한 입을 먹으며 여행의 허기를 달래봅니다. 역사적 장소에서 먹는 전 맛은 멋집니다. 아주 정말 다르네요. 좋은데요? 아주 고소했고. 이상화 저왕 시인은 많이 알려졌는데 네네. 그 형님인 이상정 장군은 잘 몰라요. 네. 저도 처음 들었거든요. 아, 네. 이상정 장군은 예, 일본에서 유학도 하시고 그리고 한국에 들어오셔가지고 또 교편도 잡았습니다. 또 시서화에 능했으며 대구에서 최초 서양 화가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우리가 작품은 아직까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중국에 망명했을 때에는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또 그의 아내를 만나게 됩니다. 권규용 여사라고 우리나라 공인 여류 최초 비행사입니다. 네, 그분이 우리나라 항공 발전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상화 선생도 그렇고 이상정 장군도 그렇고 권규용 여사도 모두 독립운동가로 크게 활동하셨던 분입니다. 아, 그러네. 네네. 참 대단한 집안이군요. 예예. 독립운동하면 이상화 선생, 이상정 장군 전부 다 그만큼 알려진 인물입니다. 대구에는 그 독립운동가들의 유적지가 많고 네네. 그분들이 활동했던 곳도 많은데 네. 그분들이 이렇게 오밀조밀 이렇게 한 가운데 이렇게 밀집에 돼 있어요. 네. 왜 그렇게 된 건지 모르겠어. 예, 바로 여기 가까이에 대구 업성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성내 간다 있죠. 성 안에 간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업성 밖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성내나 성 밖에 이 일대에 독립운동가도 많았고 또 근대 문학인들이 예술들이 많았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대구 중심 중구잖아요. 그래서 모든 게 중심으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말씀을 해주시니까 지가 귀가 번쩍 들려요. 대구는 독립운동가의 성지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이 대구를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시지만은 이
지어지면 안 될 곳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당했던 분, 예, 예. 그리고 독립운동의 정신이 살아있는 곳. 예, 예. 그거는 뭐 우리가 익히 알아야 되죠. 예, 교육적으로 그분들이 가르치고. 계셨기 때문에 현재 좀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아픔은 힘들더라도 기억되어야 합니다. 아픔을 기억하는 과정은 어떤 이의 용기로 시작되고 그 용기는 희망을 향해 걸어갑니다. 제 발걸음이 닿은 이곳처럼 말이죠. 우리는 독립운동의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미래에는 아픈 상처를 반복하면 안 되겠죠. 대구 독립운동 여행지의 마지막 장소입니다. 여기가 위안부 기념관인데요. 역사관이라고 써 있네요. 건물 자체가 좀 독특하고 일본식 건물이에요. 들어가 볼게요. 건물만 보면은 고즈넉해 보이지만 그야말로 가장 아픈 역사를 담고 있는 이곳. 일제 강점기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던 피해자들의 생생한 기억과 증언들,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달려온 오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밖에서 보니까 이 건물 자체가 좀 독특해요. 제가 보니까 일본풍의 건물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옛날 대구 읍성의 일부입니다. 여기는 그나마 그 당시 조선 사람들이 많이 살던 동네이고, 요 앞도로가 이제 혼마지라 그래가지고 가장 중심도 있는 도로였어요. 혼마지. 예, 그 일본 본정통에 있었던 하나의 잡화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대구의 근현대사의 어떤 모든 중요한 광경을 지켜봤을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건축물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지역에 있었던 많은 피해자 할머니하고 관여가 있는 장소라서 저희들이 역사관 위치를 여기로 설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증인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증인이야. 예. 그럼 여기는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저희들은 1993년도 원래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으로 발족이 되었는 할머니 27분과 저희들 인연이 있었습니다. 전국 피해자 240분 중에서 그 중에서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이제 할머니가 자꾸 잊혀진다고 생각해서 할머니의 어떤 증거들을 어떻게 남길까 고민하던 중에 김순학 할머니께서 1억 원을 기증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할머니가 이렇게 돈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뭔가 분발해서 뭘 해야 된다. 이래서 저희들이 관련된 굿즈를 팔아서 그 수익금으로 저희들 이 부지를 마련하고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희망을 모아 꽃을 피운다는 뜻으로 희움이란 이름을 붙였다는데, 할머니들과 시민들 그리고 지역의 예술가들까지 동참해 실상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럼 애당초부터 우리 할머니들이 끌려간 동기가 있을까요? 왜 끌려갔는지. 대부분 그때 30년대 이렇게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울 단계에 할머니들은 대부분 자기 맞벌이는 해야 된다 생각하셨거든요. 근데 어린 나이에 주위에서 이제 너 주인 아주 좋은 일자리가 있다. 빨래만 해도 먹고 산다. 그런 할머니가 빨래 하면 되니까 따라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여기서 모르는 곳에 기차를 타고 배를 타고 처음 가본 이국으로 가는 그런 게 대부분이 다 할머니 거의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여기는 영상 그날의 용기란 이름을 가진 이 공간은 할머니들의 증언을 담고 있습니다. 무덤까지 가져가고 싶었던 이야기였기에 할머니들의 증언을 받는 일은 쉽지가 않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결국 할머니들은 내일의 우리를 위해서 용기를 내셨습니다. 역사관에는 특별한 공간이 하나 더 있어요. 지하 방공호에 할머니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느껴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경사져 가지고 내려올 때도 이게 힘들게. 여기 어떤 공간이에요? 예, 여기는 이제 일제 강점기 시절에 건축된 건물에 이렇게 특이하게 있는 방공호 시설입니다. 방공호. 예. 그래서 여기는 할머니가 항상 가슴 속에 이렇게 묻어뒀던 얘기들을 좀 소개하려고 저희들 여기 전시공간으로 좀 바꿨습니다. 일본에 돈 벌러 가서 그런 짓 하고 왔대. 그러니까 왈패가 하는 얘기. 당장 우리 마을을 떠나. 네. 그런 문구가. 예, 지금으로만 하면 2차 가해를 받으시고 평생 2차 가해 속에서 사신 거죠. 저 아까 영상을 보고 지금 지하 방공호에 내려왔잖아요. 예. 이건
이건 몇 평이야? 한 2평 되나? 예. 두 사람이 누우면은 이것도 장정인 혼자밖에 못 누워. 예. 그 할머니들은 누우면 두 사람 정도밖에 누지 못하는 공간인데 예. 완전히 고문실 같았어 순간.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 답답한 공간과 할머니가 평생에 가져왔던 그 응어리졌던 그 답답함의 가슴의 한 부분이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저희들이 한번 이렇게 꾸며본 것입니다. 무섭고 공포가 느낀 이 장소는 우리만 볼 거 아니라 국민들이 다 공유해. 아마 할머니가 경험하셨던 그 공간은 아마 이 공간보다 아마 몇백 배는 더 무서운 공간이었을 겁니다. 아유, 당연하죠. 예. 난 말로만 이렇게 하지만은 예. 느낌으로만 얘기하지만 본인 당사자들은 어때 무슨 상상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요. 예. 고통의 역사를 딛고 앞으로 나아가는 할머니들의 이야기는 마당으로 나와 펼쳐집니다. 계절이 바뀌면 라일락 나무가 꽃을 피우는 아름다운 공간이네요. 이 뒤에 이 나무는 꽤 오래된 나무 같아요. 이거 무슨 나무죠? 예, 지금 이게 지금 생존에 계신 할머니가 9분 계시는데 예. 그 할머니의 연세가 비슷한 한 90년이 넘은 라일락 나무인데요. 과거 있던 근현대사의 어떤 중요한 사건도 여기서 지켜봤고 또 그리고 앞으로도 또 지켜볼 그런 나무로서 이제 이 할머니의 못다 이런 어떤 바람 이런 것들을 잊지 않고 꼭 피우는 그런 나무가 되어주기를 바라면서 저희들이 이걸 아주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역사관이 많은 분들한테 어떻게 기억됐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어떤 비극적인 인류 역사에서 아주 비극적인 이런 사건을 저희들이 조금 뭐 대구 시민뿐만 아니라 많은 해외의 시민들도 보고 또 느끼고 그래서 다시 이런 역사들이 반복되지 않는 그런 역사의 교육장이기도 하고 또한 관련된 사람들이 와서 자료도 찾고 또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저희들 이 역사관을 좀 꾸며나가고 싶습니다. 가장 행복해야 할 시절을 빼앗겼던 소녀들의 수많은 눈빛이 우리와 마주합니다. 고령의 위안부 피해 생존자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할머니들의 목소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그 목소리를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이곳을 자주 찾는 것이겠지요. 자, 역사의 달 3월에 찾은 대구. 시청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잘 보셨나요? 일제강점기의 삶과 독립운동의 길은 험하고 아팠지만은 우리가 역사의 뒤를 뒤돌아보면 꼭 한 가지 챙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미래와 희망의 여정은 사라지지 않고 우리와 함께 머문다는 것을. 지금까지 대구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땡큐, 고맙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역사는 어쩌면 너무 오래된 옛 이야기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제의 그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내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역사 여행을 통해 우리는 깨닫습니다. 역사는 늘 우리의 희망찬 내일을 응원하고 있다는 걸 말이죠.